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의 세계 속에서 뭐뭐 전에, 뭐뭐에 앞서, 미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 볼 예정이고,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차근차근 라이언과 함께 공부하는 부분들을 마스터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표현은 뭐뭐 전에라는 표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before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before의 경우는 단독 발음은 before 이렇게 발음되지만 문장상에서 리듬감 있게 발음될 때는 before, 즉 앞에 부분을 b로 발음하기보단 v로 발음하면서 before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참고해 두시고요. before의 경우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로 사용되는지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before이 문장에서 총 3개의 역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그만큼 회화와 영작에서 많이 접하게 되고 활용도도 우수하죠. before는 첫 번째로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고,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뒤에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올 수 있다는 걸 뜻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한 단어의 명사나 동명사, 분사, 구문 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사용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라이언과 문장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before는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가능한데,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라이언 옷은 SV 울라블라 쌍W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결하면서 문장상에서 뭐뭐 전에라는 뜻을 나타내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before는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라이언 어순에서 언제라는 공간에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는 뒤에서 배울 어고와의 차이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before를 활용해서 실전적인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언과 총 5개의 문장을 살펴볼 예정이고, 우선 3개의 문장부터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면, 첫 번째 문장으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논리나 순서에 맞게 일하세요. 즉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순서에 맞게 일을 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자기 전에 커피 드시지 마세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 즉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말하는 느낌으로, 내가 사장님 만나기 전에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자, 앞에 있는 3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의 경우는 라이언 현재 완료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문장인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cart, 마차나 수레를 뜻하는데, 즉 말이 마차 앞에서 끌어야 하는데 말이 마차의 뒤편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순서에 맞게 일을 하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죠. 두 번째 문장은 라이언이 정답을 2개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문장은 Don't drink coffee before you go to bed.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편하고 부드럽게 발음하실 때 go to bed는 go to bed 이렇게 부드러운 발음으로 표현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Don't have coffee before going to bed. 커피를 마시다 라고 할 때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drink 대신에 have도 자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돈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는 기본적으로 you인데, 이렇게 주어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는 you를 생략하는 대신 뒤에 표현된 부분처럼 before going to bed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라이언과 추후의 분사 구문과 관련해서 함께 즐겁게 공부할 예정이니 지금은 before의 역할에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세 번째 문장은 편한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체의 느낌으로 수라는 부분에서 빠르게 반응 포인트를 맞춰서 can you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Can you help me before I meet the boss?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는 my boss로 표현하지 말고 the boss로 표현하는 거. 라이언이 모든 영상 속에서 계속 언급드리죠. 이 문장이 바로 before이 대표적으로 접속사로 사용되는 문장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두 개의 문장을 라이언이 바로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자, 네 번째 문장은 라이언 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저는 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네 번째 문장이 바로 부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before인데 Ryan worked here before. 이렇게 어순에서 언제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이전에, 때로는 전에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다섯 번째 문장은 현재 완료 경험을 사용한 표현으로 I've never been here before. 이렇게 before의 경우는 현재 완료 문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문장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역할이나 시제, 이러한 부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어를 사용하실 때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뭐뭐 전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 prior to. 때로는 prior 다음에 한 단어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 전치사로만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뒤에 주로 한 단어의 명사 혹은 동명사만을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앞에서 배웠던 before이라는 표현의 격식체로 기억하시면서 주로 문서나 격식체에 있는 회화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문장상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세관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자, 이 문장은 You should pass through customs prior to getting on the plane.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참고로 이 문장의 도입부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you need to 동사, 때로는 조금 더 격식체로 표현하고 싶다면 you are required to 동사, 이러한 표현들로도 대체가 가능하죠.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했던 회사에 입사했을 때 회사 공지사항으로 입사 전에는 이러한 표현을 보게 된다면 두 개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로 before you join our company. 이 문장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before joining our compan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위의 문장에서 더 문서에 가까운 격식체로 표현한다면 prior to joining our company.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죠. 즉 before 대신에 prior to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격식체의 분위기로 문장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ago. 이 단어는 부사로 사용되는데 주로 숫자의 개념과 함께 사용돼서 뭐뭐 전에, 며칠 전에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before도 부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사로 사용되는 ago는 숫자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부사로 사용되는 before는 숫자를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럼 부사로 사용되는 ago와 before의 차이를 문장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여기 2년 전에 살았습니다. I lived here 2 years ago. 저는 전에 여기 살았습니다. I lived here before. 혹은 문장력에 따라서 I used to live here.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유는 바로 used 동사 자체에 전에는 뭐뭐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문장은 현재와의 연관성을 두거나 경험을 말하는 문장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완료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거를 활용해서 두 가지 실전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본다면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나 이틀 전에 서울에서 라이언 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조금 중톤의 느낌으로 라이언 씨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3년 전에 채용이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은 숫자가 등장하면서 이틀 전에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I saw Ryan 2 days ago.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두 번째 문장은 Mr. Ryan is in our company and he was hired 2 years ago.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뒷문장의 구조는 And we hired him 2 years ago.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주어 부분을 누구로 잡을지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태가 결정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의 감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도입부에서 일하다라는 월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비동사를 활용해서 현재 상태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문장의 표현력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라이언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것은 상황과 뉘앙스상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상태의 느낌에 포인트를 맞춰서 비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이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부분은 아래 보이는 썸네일 영상을 꼭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표현들은 영어의 세계 속에서 뭐뭐 전에, 뭐뭐에 앞서서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in advance,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으로 ahead of time, 그 다음 세 번째로 ahead of schedule,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로 특정한 시간이나 기간 등을 먼저 언급한 뒤에 추가적으로 ahead of time과 ahead of schedule 등을 함께 연결하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먼저 살펴볼 in advance의 경우는 무언가 예정된 일정, 계획 등보다 미리, 사전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또한 라이언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 이 표현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개념으로 모든 문장에 자유롭게 포함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둬야 될 점은 이 표현은 중통과 격식체의 느낌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 거,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과 in advance를 활용해서 2개의 문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라이언이 먼저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죄송하지만 그 방은 사전에 미리 예약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적어도 2시간 전에는 미리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2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은 라이언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in advance의 경우는 확실히 격식체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문장의 표현들을 잘 보시면 조금 격식체의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문장의 표현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으로 라이언이 2개의 문장을 준비했는데, 죄송하지만 그 방은 사전에 미리 예약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능한 문장 구조로 We are sorry but the room was booked in advance.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We are afraid that the room was booked in advance. 우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지금 부분도 추후 영상에서 라이언이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 연락을 해서 무언가 물어볼 때 대부분 고객분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상으로 무언가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정중한 느낌 속에서 중톤으로 말할 때는 We are afraid that, 이 버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하지만 편하게 눈앞에서 회화로 말할 때는 We are sorry but, 이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은 뉘앙스와 상황에 따라서 감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장에서 표현이 된 The room was booked, 이 표현은 수동태의 표현으로 사용된 구조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 참고로 수동태와 관련된 기초 문법이나 이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썸네일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적어도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lease arrive at the airport at least 2 hours in advance.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At least, 시간이나 기간 앞에서 적어도 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 문장도 조금 중톤의 느낌의 격식체로 사용된 in advance가 표현됐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ahead of time이라는 표현으로 ahead라는 부사와 of time,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연결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배운 in advance와 동일한 표현이죠. 대신 in advance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톤이나 비격식체, 바로 이러한 문장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죠. 즉 조금 격식체의 회화나 문서 등에서는 in advance를 자주 접하게 되실 거고, 편한 회화나 메신저,
이메일 등에서는 ahead of time을 보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ahead of time 표현을 공부하실 때 중요한 감각이 있는데 만약 10분 일찍, 10분 먼저 등처럼 특정 기간이나 시간이 함께 언급될 때는 ahead of time 앞에 그 시간이나 기간을 먼저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보다 10분 일찍 거기 가 있을게. 즉 이 말은 예정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을게 라는 표현이 되겠죠. 라이언이 문장의 끝부분이 뭐뭐 할게 라는 표현으로 잡히면 문장의 도입부를 빠르게 R로 표현하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 I'll be there 10 minutes ahead of time.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지금처럼 10분이라는 표현을 먼저 ahead of time 앞에 위치시키는 이유는 쉽게 예정보다 일찍, 먼저라는 표현에서 만약 서로가 일찍 도착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과연 몇 분, 몇 시간을 먼저 도착할지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즉, 이 부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관용적으로 ahead of time 앞에 시간이나 기간을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실전에서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되고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head of time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한 개의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본다면 서울에 놀러 왔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KTX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느낌으로 걱정 마, 나 기차니까. 열차가 예정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Don't worry, I'm on the train. The train arrived 10 minutes ahead of time. 바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특정 시간이나 기간이 먼저 언급이 되고 뒤에 ahead of time이 올 때는 어느 시간이나 기간보다 먼저 일찍 이란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건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ahead of time만큼이나 정말 많이 사용되는 ahead of schedule, 바로 이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뜻은 일정보다 빨리, 스케줄보다 빠르게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표현 역시 특정 시간이나 기간 등을 언급해서 사용될 때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ahead of schedule 앞에 그 시간이나 기간을 넣어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의미상으로는 일정 시간이나 기간보다 빨리, 빠르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 영어나 일정 등에 대해서 자주 영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 이번 기회에 꼭 익혀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을 라이언과 문장상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라이언이 두 개의 문장을 화면 속에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문장은 저희는 일정보다 빨리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저희는 일정보다 이틀 빨리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라이언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문장을 ahead of schedule을 활용해서 빠르게 영어로 옮길 수 있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은 We arrived in Seoul ahead of schedule. 자, 이 표현의 기본 문장을 바탕으로 두 번째 문장으로 확장을 해본다면 저희는 일정보다 이틀 빨리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라이언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정보다 빠르게 라는 부분이 인식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빠르게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ahead of schedule 앞에 위치시킨다면 We arrived in Seoul 2 days ahead of schedule.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감각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라이언이 추가적으로 화면 속에 두 개의 문장을 더 준비했는데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장의 정답은 The project is ahead of schedule. 라이언이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무언가가 진행되다라는 표현은 일반 동사를 활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비동사의 상태적인 느낌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출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옮겨보셔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일주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살펴본다면 The project is a week ahead of schedule.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의 세계 속에서 뭐뭐 전에, 뭐뭐에 앞서, 미리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표현들 중에서 생활 속에서 높은 활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previous, former, old, last. 참고로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단어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원하신다면 last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네 단어들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보수가 괜찮다, 연봉이 괜찮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pay well,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주로 busy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busy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용하게 바쁘다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previous의 경우는 어떤 대상이나 상태 등의 바로 직전에, 바로 이전의 뜻을 지니면서 명사 앞에 사용되는 형용사의 개념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대상의 바로 전, 바로 직전, 어떠한 것보다 바로 전 단계 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죠. 다만 이 표현이 formal과의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revious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이 표현은 주로 중통과 격식체로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잠시 뒤에 살펴볼 old나 last 등을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previous가 사용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본다면 바로 이전 대통령, the previous president, 바로 직전 사장님, the previous boss,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 바로 직전 사장님, my previous boss. 참고로 관사와 소유격은 함께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투나 상황에 따라서 관사와 소유격은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해 주시고요. 바로 이전의 결혼, the previous marriage. 결혼을 영어로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은 정말 많은데 이 부분은 앞에 보이는 썸네일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고 marriage의 경우는 명사로 결혼 생활 등을 주로 표현하는 단어죠. 바로 직전 우리 프로젝트, our previous project이고 전년도, 즉 바로 이전 연도를 말할 때는 the previous year 이렇게 격식체로 주로 표현하죠. 바로 직전에 제 직업을 표현할 때는 my previous job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my previous job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실전적인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볼 텐데 라이언이 먼저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제 바로 전 직업은 뭐 그럭저럭 연봉은 괜찮았는데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이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때로는 너무 바빴어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우선 지금 문장의 정답으로 가능한 구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등장할 수 있는데 라이언이 이번에 추천드리고 싶은 문장 구조는 My previous job paid well, but I was tied up with lots of work. 우선 pay well이라는 표현으로 주어 자리를 직장과 같은 장소로 넣고 표현하시면 보수를 잘 주다, 연봉 등을 괜찮게 주다 정도의 표현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당신의 직업은 보수가 좋나요? 조금 더 편한 톤으로 이야기하면 연봉 괜찮니? 라는 표현은 Does your job pay well?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뒤에 등장한 be tied with, 때로는 특정한 느낌의 전치사 on 등을 사용해서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업무나 일 등에 함께 묶여 있거나 특정한 어떤 것과 묶여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바쁘다라고 하면 대부분 busy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뭐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느낌 속에서 바쁘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바로 former. 어떤 대상이나 상태 등의 이전 과거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역시 previous와 동일하게 명사 앞에 사용되는 형용사의 개념이죠. 시간상으로 이전에, 오래된, 과거 등의 표현이고 앞에서 배웠던 previous가 바로 직전의 것을 나타낸다면
formal의 경우는 바로 직전이 아닌 시간상으로 이전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the previous president, the former president 두 표현은 모두 참고로 가능한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이 느껴지실까요? The previous president는 즉 바로 직전의 대통령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the former president 이 표현의 경우는 역대 대통령, 즉 이전의 대통령 중에 누군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죠. 참고로 formal 역시 중통과 격식체로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old나 rest 등을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나 매거진 또는 경제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중톤이나 격식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previous나 formal 등의 단어를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previous와 formal을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면 쉽게 기억하실 때 우선 previous와 formal은 둘 다 명사 앞에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즉 단독으로 his previous, his formal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죠. previous를 쉽게 기억하실 때는 명사 앞에서 전이라는 의미로 바로 직전의 명사 개념처럼 기억하시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전 사장님 대신 바로 이전 사장님을 말하겠죠. 전 대통령, 바로 이전 대통령, 전 프로젝트 등으로 기억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바로 직전이라는 말보다 전이라는 말투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표현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전이라고 할 때 before과 헷갈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before의 경우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로 사용이 되고 previous의 경우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죠. 즉 품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1부와 2부 영상을 꼭 함께 복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formal의 경우는 실전에 사용하실 때 이전, 이전에, 예전에 시간적으로 지나가거나 오래된 것을 의미하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 사장님들은 단 바로 직전의 사장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전 대통령들은 즉 역대 대통령을 말하는 느낌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실전에 사용하실 때 예전의 전통시장들은 바로 이러한 표현에서 formal을 빠르게 떠올리시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실전 회화를 사용하실 때 이전 사장님은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이 문장을 표현하실 때 만약 formal을 사용한다면 바로 직전의 사장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냥 예전의 사장님 정도로 표현되겠죠. 만약에 바로 직전의 사장님을 표현하고 싶었다면 previous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은 표현입니다. 단 오늘 배운 표현들을 실전에서 적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라이언이 이야기 드리지만 언어를 공부하실 때는 상황과 여러 뉘앙스를 고려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러분의 새로 산 가방을 보고 그 최근에 산 가방은 어떻게 하고 바로 이렇게 물었을 때 우선 첫 번째 가능한 문장으로 I lost my bag, I lost my old bag, I lost my old one 지금 이야기 드렸던 문장의 표현들 모두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ol드의 개념으로도 뭐뭐 전에 라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 상황과 뉘앙스가 조금 애매하다면 바로 직전의 가방을 의미할 때는 난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친구가 지금 최근에 산 가방 이렇게 앞에서 물어줬다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I lost my bag, I lost my old one 이렇게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는 건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능한 문장으로 I lost the rest bag 이 문장도 가능한 표현인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previous나 formal은 주로 중톤이나 격식체로 사용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rest, old 등을 사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하죠. 참고로 rest의 경우는 첫 번째로 한정사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순서상 맨 마지막, 즉 맨 마지막이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직전의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그리고 발음을 하실 때는 미국식 발음으로 rest, last 모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점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지난, 작년은 영어로 표현하면 last year, 지금을 기준으로 최근,
최근 화요일은 영어로 last Tuesday.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 지난밤, 어젯밤, last night.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ast를 접할 때 무조건 마지막이라는 표현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현재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는 최근, 가까운, 전에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ast의 경우는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최후에,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결론적으로 바로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죠. 위에서 이야기 드렸던 last의 경우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바로 부사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문장상에서 살펴본다면 I came last here.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도로 사용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rest의 경우는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일형식 동사로만 사용되는 표현으로 세일이나 특정한 날씨가 지속되다. 바로 이러한 표현 속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가능한 문장 표현을 살펴본다면 I lost my previous bag. 이 문장도 바로 직전의 가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previous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문장의 표현 속에 previous를 사용한다면 조금 중톤이나 격식체의 문장으로 들리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가능한 문장을 살펴본다면 I lost my former bag. 이 문장은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죠. 이 경우는 바로 직전, 최근에 산 가방은 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의 여러 가방들 중에서 하나라는 의미 정도로 들리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의 세계 속에서 뭐뭐 전에, 때로는 이전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표현들 속에서 previous와 former, last와 old 등의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버전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1부 영상과 2부 영상도 꼭 함께 복습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가 되겠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